안녕하세요, 연계수입니다. 현재 시각 금요일 오후 4시 3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텐데, 자, 오늘은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 그리고 공급계약 공시에 대한 가스터빈 관련해서 7기에 대한 이 공급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자, 10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두산에너비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릴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공시에 대한 부분부터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 매출액이 16조 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시면은 이항의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2.5% 이상의 이 공시 의무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기에 대한 미국의 가스터빈 이 공급에 대한 공시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런 거야. 한 기당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1,500억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7기라고 한다면 최소한 1조 이상의 공급 계약이 이뤄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 미국의 또는 이 글로벌 기업들에다가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거야. 최근에 엄청난 이 변동성이 나타났던 표면적인 이유 자체가 개별적인 악재에 의한 이 변동성이 아니었고요, 외부적인 요인,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재료와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변동성이 우리에게 기회 구간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시점 85,000원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이 구간, 최소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또는 저와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만큼은 이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냐면 결국엔 이런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처음 있었던 이슈가 전혀 아니고요, 특히나 22년도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지수가 20%에 대한 이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바닥권이 잡혀가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18.4%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이틀 만에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대로 움직임,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틀 동안에 또 강하게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생각하고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결국에 오늘 긍정적인 이슈, 이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급등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요, 윗구간에 묶여있던 이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 변동성을 만들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이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접근하신 분들 또는 지금 구간에서 윗구간에서 지금 본정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어디에서 가야 될 건지야,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아래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엔 이런 거예요.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왜냐? 결과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전쟁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유가 변동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WTI 선물지수가 82달러까지 급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화를 찾아가니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이런 것처럼 유가 변동성에 따른
이 지수가 널뛰기 장세, 이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개별적인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보시면은 유가가 90달러 이상까지 급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전쟁 이슈가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긍정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고 이 단기적인 상승 안에서의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눌렸을 때 매수 타점을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요.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변동성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수 변동성에 크게 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나타났던 이 지수에 특히나 외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분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코스피 시장에서 2조 4천억에 대한 이 매도세가 확인이 됐고요.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보더라도 1조 5천억가량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최종적으로 이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다가 7.7조 원에 대한 엄청난 물량에 대해서 집어넣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3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만기일까지는 이들이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이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만기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누적해서 지금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시면 선물에서 7,721억에 대한 손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옵션까지 합산을 했을 때 7,757억에 대한 이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또다시 급등한다고 했을 때 이들이 더욱더 손실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면 이들이 최소한 다음 주에 이 전쟁 이슈를 가지고 또다시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이 쌍바닥 구간에 대한 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혼자 계시다 보면은 불안감에 또 실수하시는 분들 또는 오늘과 같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추격 매수해가지고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불안감에 또 실수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자,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얼마 원, 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전부 다 문자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고요. 또 여기서 끝낼 시점은 더더욱 아니고 오히려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함께 대응을 해가고 있으니까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 또는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체크하고 나서 단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대응에 대한 분들 공유를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시각각으로 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또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의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이러다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확인하면서 이런 분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한 번씩 자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주말간의 이슈들 그리고 월요일장에 시초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말간에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났을 때 또다시 또 눌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르게 판단해서 대응할 때가 아니라 감정에 의존해서 대응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간에도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자 미리 두산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좀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 문자로 그리고 추가적인 영상을 터득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